이 당근이라는 단어가 당신의 근처라는 단어로 우리가 근처에 있는 근접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사고 파는 것을 서로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서 만들어진 앱이라고 합니다. 안 쓰고 있는 물건들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렴하게 그 물건을 팔아서 작은 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당근 마켓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실게요. 설치를 하고 나시면 당근 마켓은요, 내 동네를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장점입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하셨다면 내 기기를 허용을 해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시고 나면요, 우리 현재 위치 찾기를 해주세요. 위치 찾기라는 지금 선생님들, 내가 있는 이곳을 지정해서 주변에 있는 곳에 필요한 물건 또는 이 주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물건을 공유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계신 곳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시면 로그인하기. 자,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이 뭐가 있죠? 네, 인증을 하겠죠? 이 인증하는 거는 안전한 판매를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구매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판매를 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인증하고 동의하기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동네 근처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것 중에 가전, 가구도 있겠죠? 필요한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고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눌러서 보실 수도 있죠. 왼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 하트 모양이 있어요. 네, 아래쪽 하트 모양을 누르시면 내가 관심이 있는 물건이다라고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 있는 목록을 추가를 해 보시다가 보면 어떤 관심 있는 물건들이 쭉 있는지 비교가 되어질 거예요.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앞에 제가 원피스 37.3도씨라는 매너 온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가방은 40도라는 매너 온도를 가졌어요.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제 이분이 어떻게 잘 물건을 올리거나 판매했었던 결과를 이 매너 온도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많이 팔았거나 잘 팔았거나 가격이 좋거나 판매한 매너. 네, 우선은 물건을 올리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앱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나의 당근 보이세요? 여기 나의 당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올렸던 거, 나의 프로필, 뭐 내가 찜했던 관심 목록 이런 것들. 자, 물건들이 이제 관심 목록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필요 없는 건 저 하트를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키워드 알림이라고 있는 부분은요. 혹시 지금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검색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검색한 물건이 적합한 게 없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키워드 알림을 눌러서 해놓으시면요. 다리미 하면은 다리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올라오면은 바로 나에게 알림이 뜹니다. 이런 거.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다리 안마기, 프라이팬, 뭐 필요한 것들에서 키워드 알림
요거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휴대폰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시면 그 물건들이 나오는 요 창으로 뜨잖아요. 그럼 그 화면에서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나의 당근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의 당근을 누르시면요. 그 나의 당근에서 키워드 알림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걸 누르시고 나면 여기 위에 키워드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생겼어요. 네, 스팀 다리미라고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팀 다리미 해서 누군가 스팀 다리미라는 거에 관련된 물품을 올려두면 저한테 알림이 울리겠죠. 갑자기 전화기에서 당근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진동일 경우는 모르는데 소리로 되어 있을 때 갑자기 당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도 보기도 해서 당혹할 수도 있으세요. 나의 당근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누르시면 얘를 누르시면요. 알림 및 소리 방해 금지라는 거는요. 네, 얘를 켜놓으면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이 와도요. 절대 알람을 울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울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이면은 얘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당근 안 합니다. 알림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소리로 진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근 안 합니다. 당연히 진동이 울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동네를 설정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처 동네 어디 근처 동네까지 보실 건지 여기 보시면 완전히 내가 어느 정도를 내가 내 근처의 동네다라고 인식하고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도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만 하실 건지 걸어서 30분 정도까지는 나는 동네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건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내가 나의 동네다라고 하실지 이것도 범위를 정해 주시면 쉽게 그 거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까지 설정을 해 두시면 내가 원하는 거리 내에 검색을 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거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본 거예요. 자, 내가 팔기 위해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에요. 어차피 필요할 건데 이게 가격이 절충이 되면은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같은 기종 내지는 히터의 기종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얼마의 히터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당근마켓에 나와 있는 히터의 금액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중고 히터 해서 중고 히터를 검색을 해보셨을 때 나오는 가격. 네,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냥 치면 되죠, 우리가. 여기 딱 나오네요, 히터. 네, 캡슐 히터 5만 원. 전기 히터 13,000원.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눌러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15,000원에 올렸는데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 가격들과 제품을 보시면서 나는 얼마에 올리면 될까? 얘는 새 제품에 13,000원인데 지금 있고요. 이런 걸 보시면서 가격을 내가 얼마에 올려놔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부분인 거죠. 중고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산 금액은 생각하고 물건을 팔면 사실은 물건을 팔지 못한다고 하는 게 중고거래의 철칙이다라고 해요. 물건을 살 때 금액은 살 때뿐이고 팔 때는 살 때의 금액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내가 집에 그냥 두고 있는데 안 써. 올해도 안 쓰고 작년에도 안 쓰고 가지고 있고 자리는 차지해. 그래서 그냥 있어서 너무 부담돼.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작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1년 정도 사용을 하셨고 그러면 최소한 구매하신 금액의 반 가격보다 더 아래로 생각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최소한. 자, 물건 파는 방법은요. 저희가 당근마켓에 여기 주황색 십자가를 눌러서 중고거래 물품 여기 눌러서 등록하기를 하면 돼요. 네, 이걸 눌러 등록을 하는데요. 사진은 최대 10장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주황색이 있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중고거래라고 딱 나오죠. 중고거래를 누르시면 내가 물건을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동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바람에 동네 인증이 필요해요 라고 나와요. 물건을 당근마켓은 이게 장점이에요. 동네를 인증, 내가 어디서 물건을 판매할 건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증하고 물건을 거래하시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때요? 믿음이 가시죠? 이 부분은 믿음이 가서 당근마켓이 다른 데에 비해서 중고거래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다른 곳에 있어서 동네 변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인증을 완료하니까 제가 물건을 중고거래할 수 있게 다시 되었죠. 네, 아까처럼 동네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서 물건을 판매하는지 불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당근마켓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인증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셨을 때 자, 사진 한 번에 10장까지 올라갈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목은 물건. 네, 어떤 물건이냐? 올리고 싶은 물건의 제목을 써야겠죠. 누가 봐도 이 물건 한번 사볼까?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는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전자기기인지 생활가전인지 책인지 잡화인지 의류인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전이다 라면 가전에 여기 가격을 제가 5,000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5,000원. 나는 절대 이거 구매할 사람이랑 가격 흥정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5,000원 살 사람 아니면 안 팔아.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제한 받기 요거가 클릭이 안 돼 있으면요.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아, 나 저거 4,000원이면 사고 싶은데. 아, 나 4,000원이면 살 텐데. 하고 이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4,000원에 팔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요거 제한 받기를 클릭해 놓으면 저한테 말을 정말 잘하면 3,000원에도 팔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팔 때 정말 나는 이 가격 절대 이 가격에서 정말 100원도 안 깎고 딱 요 가격에 받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거를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여기에다가는요. 언제 샀고 어떤 물건이고 내가 1년 썼으면 1년 썼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들. 어떤 회사 제품이고 뭐 이런 거 쓰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쓰시고 난 다음에는 네. 이걸 다 쓰고 나면 맨 위에 여기 완료라는 걸 누르시면 등록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저도 재미삼아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제 사진첩에 있는 아무거나 사진을 눌렀어요. 왜냐 선생님들한테 올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식물로 할게요. 식물. 냉장고 속 방토. 그쵸. 가격을 흥정하려면요. 얘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흥정하는 사람의 가격을 받겠다. 근데 흥정을 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이 가격에 판매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이면 이거를 체크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썼다. 그러면 완료를 누르면요. 보이시나요? 사진. 선택한 사진이고요. 판매 중, 식물, 5일 전 구매, 제가 썼었던 내용, 그 다음에 금액, 가격 제한 불가. 누군가가 저한테 채팅을 이거 판매 사겠어요? 라고 채팅을 하면 여기 채팅 목록이 생기고요. 근데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를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걸 예약 중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판매가 되고 나면 거래 완료가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거래 완료로 바꿔놓으셔야지 딴 사람이 또 산다고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글을 썼잖아요. 얘를 자 나의 당근 여기에 가서 보시면요. 자, 나의 당근 자 그럼 여기 가시면 여기 있죠. 나의 당근 네, 나의 당근에 가시면 여기 점 3개 점 3개를 누르니까 지금 여기가 까매졌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전화기 휴대폰도 까맣게 되면서 요 밑에 요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글을 쓴 게 저뿐만 아니라 요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글을 계속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 글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글이 자꾸 생기니까. 그럴 때 끌어올리기를 눌러주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끌어올리기를 눌러주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진 상태에서 어때요? 노출이 되겠죠? 위에 노출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는 지금 내가 만든 이 글을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숨길래요. 그럼 숨기기. 그 다음 창피해.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숨기기를 하면요. 여기 숨김 여기에 가면 숨김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숨김에 가면 있고요. 판매 중 하면 판매.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면 거래 완료로 바꾸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문의를 하면 예약 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당근마켓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꿀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 매너는 지키자. 이거는요. 상대방한테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도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 나한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거기다가 막 채팅으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대답 안 하시고 차단하셔도 돼요. 네. 그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가격을 흥정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올려놓은 금액보다 상대방이 자꾸 1,000원, 2,000원 또는 뭐 한 5만 원에 올려놨는데 한 10,000원을 더 깎아달라고 막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 물건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00원 고민이 좀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래 10,000원이라도 내가 조금 그 정도 흥정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000원을 네. 내려드렸을 경우 내려서 저렴하게 주게 될 경우에는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내가 저렴하게 주기 때문에 가지러 오시라고 하는 내가 그만큼 저렴하게 줬으니까 나한테도 그만큼 이로운 점이 있어야겠죠? 즉 흥정이라는 거를 꼭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 적정한 가격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해요.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거는 정말 우리 당근마켓을 정말 오래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막 물건을 빨리 팔거나 이 물건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막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물건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딱 필요한 정보,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물어봤을 때 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법칙이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매너 온도, 그다음에 평가, 인증 지역. 저랑 아까 인증 지역 봤죠? 동네 인증. 가까운 동네가 어디까지 인증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인증을 했는지도 보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판매를 했다고 동네 사람이라고 막 동네 사람이랑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동네 사람도 어차피 물건을 주고 거래하는 거 외에는 이전에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시지 마시라. 여기에서 이제 솔직하게 하자 있거나 약간의 문제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반품이 안 돼요라는 것도 정확하게 합니다. 근거 자료. 내가 상대방한테 요런 흠이나 요런 문제나 있다라고 고지한 거를 꼭 남겨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기를 당했다라고 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요즘 당근마켓에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당근마켓이 중요한 건 직거래거든요. 다른 거랑 다르게 직거래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이 되게 활성화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래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물건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빈번해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도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요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말하길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부담스럽다고 해도 동네에서 직거래 못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일 경우가 높다라고 의심해서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무조건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당근마켓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웬만하면 네, 하지 마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 더. 물건을 구매할 건데요. 그거 구매하면서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가 이거 물건을 구매할 건데요. 구매하면서 혹시 대리로 물건도 같이 좀 구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물건 구매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구매 요청이요? 그래서 무슨 구매 요청이요? 라고 물어보면 물건 구매 요청, 상품권, 문화상품권, 독서상품권, 그런 상품권들 있잖아요.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한대요. 대신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중으로 사기를 친대요. 물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거 필요하다는 사람한테도 받고 중간에서. 그래서 대리 구매해 주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대리 구매. 그거 대신 구매해 주세요. 해서 그 물건이랑 같이 받을게요.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물건이랑 같이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 대리 구매 해주시면 안 되시고요. 절대. 여기 보이시면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요 창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를 꼭 눌러서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와 선생님은 무엇을 볼 거냐면요. 거래 품목을 한번 눌러 볼게요. 라는 것들 중에 거래 품목에는 판매 금지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올려서 판매하시면 안 되세요 라는 물건을 명시해 두었거든요. 우리 이미테이션, 흔히 말하는 짝퉁.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술, 주류, 그다음에 무알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아도 주류도 안 되고요. 담배, 그다음에 이런 비비탄 총 이런 것들, 청소년 유해 물건,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반려동물, 한약,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그 다음에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 홍보나 모집. 그리고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거래요. 수제 음식물. 네, 수제 음식물들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하는 거 홍보, 요것도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핸드메이드 제품, 요거 다량으로 판매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화장품 샘플. 우리 샘플.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한 번씩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당근마켓을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진 찍는 방법도 좀 쉽게 편하게 집에서 좀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